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린 밭은 올해 3년생 샤인머스켓 3년생 되는 밭입니다. 작년에 2년생에 송이를 적당한 양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적당하게 하셨던 밭인데 올해는 송이가 대부분 다 물고 나왔습니다. 3년생이다 보니까 송이가 대부분 다 물고 나왔는데, 자, 제가 오늘 이 밭을 들려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온장애입니다. 자, 고온장애를 대형하우스는 많이들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릴 때, 자, 가지가 아직까지 한 뼘도 안 되고 이렇게 어릴 때 고온장애를 많이 봅니다. 자, 이 정도 자라도 고온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라도. 지금까지는 잎이 부드럽고 얇습니다. 잎이 부드럽고 얇아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고온장애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전국 어디 할 거 없이 모든 지역에서 대형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고온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형하우스다 보니까 열을 가두기 때문에 냉해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자, 냉해 피해는 별로 없는데 고온 피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맘때 고온 피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계팩이 열리는 그 온도가 있습니다. 한 뼘 정도, 자, 요 정도 자랐을 때는 어떤 분들은 30도 해놓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2도까지 해놓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폐기가 32도 해놓으면은 35도 정도에서 열리고 30도 해놓으면은 32에서 33도에서 열릴 확률이 많습니다. 자, 33도에서 35도 이 사이 되면은 잎이 많이 얇고 건조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고온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랐을 때는 28도 정도 온도를 낮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온 피해를 최대한 받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딱 반을 나눠서 앞쪽은 마사가 많고 뒤쪽은 점토질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은 물 빠짐이 잘 되고 뒤쪽은 물 빠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이 많아서 지금 이끼도 많은 편인데, 자, 여기에 처음에 나무를 첫해 키울 때 수분이 많다 보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디가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주지 마디가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되면은 이 결과지가 나올 때도 결과지가 이 마디가 짧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잎이 조금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오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형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너무 점토질이 높은 토양도 이 포도나무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3년생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뿌리가 활착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밭은 지금 약간의 장애가 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고온장애일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이 습도도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건조하면 안 됩니다. 건조하면은 잎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는 하우스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습도를 느껴야 됩니다. 잎에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 덜 마릅니다. 자, 고온 피해도 덜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건조하면은 냉해도 잘 받지만은 고온 장애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순이 지금 뒤쪽과 저 뒤쪽은 물 빠짐이 좀 덜 돼서 아직까지 덜 자라고 있고, 앞쪽은 물 빠짐이 잘 되는 만큼 그만큼 순이 지금 조금 더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잎이 너무 건조하고 마르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은 잎이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 5일 전에 제가 앞전 영상에 제가 IP라는 제품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품을 5일 전에 치고 옆면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를 하고 어제 관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3일 만에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분한테 지금 요런 부분만 생기가 돌지 않고 마르는 느낌, 자,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르는 느낌 오는 나무는, 이 가지는 진주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수분과 양분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주샘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샘이 보여야 되는데 진주샘이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짧아도, 가지가 짧아도 진주샘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주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가지만 제가 효소제 하나 하고 요소를 한 말에 20g만 타서, 자, 요소를 치면은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회복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한 말에 HB나 뭐 어떤 효소제를 있어도 됩니다. HB나 다른 효소제를 쓰셔도 되는데 요럴 때는 제가 요소 한 말에 20g과 효소제를 해서 요런 가지만 살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3일 만에 이 하우스를 들렸습니다. 지금 한 영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영상을 찍어서 그날 다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소를 살포를 한다고 한 날이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서 오늘이 3월 11일.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밭이 그전에 고온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은 다른 장애로 인해서, 일단은 장애가 조금 어느 정도 본밭입니다. 그래서 잎이 오그라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지금 3일 전에 제가 요소를 치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3일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6일 전이죠. 6일 전에는 IP라는 제품을 연면 시비를 하고 관주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가지 자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3일 전에 3월 8일 날 요소 치라 하기 전보다도 훨씬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IP를 치고 관주를 하고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풀리고 그래도 좀 덜 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요소를 한 마리 20g 그리고 효소제를 같이 첨가를 해서 20g 치라고 해서 오늘 3일 만에 다시 들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요소를 살포를 한다 하는 날, 자, 3일 전이지만 한 영상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생기가 훨씬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3일 전에는 이 정도 생기가 돌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는 진주샘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진주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런데 진주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마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생기가 돌고 수세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소를 치라 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렇게 세력이 잘 빠지고 힘이 있는 가지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장애를 보고 세력이 약하다든지 순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장애를 받다든지 요런 데만 요소를 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순이 잘 자라고 있는 데는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일 전보다는 회복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은 아프면은 말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 역시 어디가 안 좋고 아프면은 신호를 줍니다.
자,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지 신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잎을 통해서 신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잎이 신호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물은 문제가 됐을 때 신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이 뒤쪽 라인이 수세가 많이 약하고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보다는 지금 수세가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때 요소를 한번 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정도로 자라면은 다시 요소는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우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형하우스는 노지보다는 비를 대부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작이 노지보다는 더 심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작이 심하게 오면은 특히 이씨 농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뿌리 활착도 잘 안 되고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리고 토양이 불용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토양에 거름은 많아도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양 관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형하우스는 특히나 5년 이상 된 밭은 이 토양 관리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약 한 뼘 정도 자랄 때까지는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릴 때 하우스 안에 너무 건조하다든지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잎이 타고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이 자라서 약 요 정도 자랄 때까지는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섭을 유지하고 물 공급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자라면은 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우짜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물을 어느 정도 주시고 습도를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릴 때 잎이 얇고 지금보다 잎이 얇고 어릴 때 갑자기 더워지면은 수분 용탈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갑자기 더워지면은 수분 용탈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수분이 부족하고 습기가 별로 없고 건조하면은 잎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던 가지가 갑자기 수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무 전체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래 연녹색, 이래 연한 연녹색이 아니라 짙어집니다. 뻣뻣해 보이고 짙어지고 이게 갑자기 수분 용탈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분이 부족하고 습도가 별로 없을 때 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분 공급을 적당히 해 주시고 습도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자랐을 때는 수분을 거전만큼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습도도 그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웃자라는 걸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